투자를 왜 해야 되냐? 많은 분들이 바라본 투자의 목적은 단기간에 돈을 불리고 싶다, 이런 목적으로 투자를 바라보시죠. 하지만 투자의 진짜 목적은 우리가 앞서 표현드렸던 바로 물가를 따라잡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물가를 따라잡는 수준의 수익률을 거둬준다면 투자는 성공했다고 보는 거. 그 수준이 연으로 따지면 연수익률 약 5, 6% 정도입니다. 연에 5, 6%씩 낼 수 있으면 투자는 성공했다고 보는 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1년 수익률은 몇 프로죠? 기본이 두 자리죠. 뭐 20%, 30% 또는 2배, 3배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인데도 우리 기대치는 너무 높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현실적인 투자의 목표는 한 5, 6%만 꾸준히 낼 수 있으면 성공이다 라고 보는 거죠. 투자의 힘을 공식으로 역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72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72 나누기 수익률은 내 돈이 2배가 되는 시간. 은행금리 2%를 한번 가정해 볼게요. 오늘 1억을 맡기고 2억을 찾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72 나누기 2, 36년이 걸립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죠. 반면에 8%가 굉장히 높은 수익률입니다. 높은 수익률이지만 대표적으로 8% 장기 수익률을 내주는 우리가 그토록 말하는 S&P 500. S&P 500의 장기 수익률이 8, 9% 정도. 8%를 이제 굴러갔다 가정을 해봅니다. 1억이 2억이 되는 건 72 나누기 8, 9년이 걸리죠. 또 9년 후면 4억, 또 9년 후면 8억, 또 9년 후면 16억입니다. 네, 그래서 같은 시간이 걸려도 2와 8로 굴러가는 결과가 36년 뒤에는 2억과 16억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 장기의 시간이 남아있다면 시간을 믿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를 할 때 기본 원칙이 있죠. 제가 생각하는 원칙입니다. 투자 기간은 최소 5년입니다. 1, 2년 안에 뭔가 승부를 보겠다,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씩 투자해야 되냐? 저는 월 소득의 10에서 20% 또는 순자산의 한 30%만 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왜 이렇게 정해놓냐면 레인지를 벗어나는 금액을 하게 되시면 일을 못해요. 핸드폰만 보고 계실 겁니다. 내 돈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계속 전전긍긍 하게 될 수밖에 없죠. 내 근로소득이 유지되고 일에 지장을 받지 않으려면 딱 이 정도 레인지에서 하게 되면 하루에 한 2, 3번 보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벗어나게 되면은 일에 집중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만 하자고 표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언제 팔지도 정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투자를 뭐 1000년 만년 할 게 아니잖아요. 계좌에서 계속 불어나는 것만 보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불려서 언젠가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 팔아야 될지도 정해놓고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꼭 지켜내셔야 됩니다. 주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제가 기업을 인수한다는 관점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표현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의 뜻이 이거죠. 기업의 소유자예요. 소유자. 내가 그 주식을 한 주만 갖고 있어도 나는 그 기업의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인수한다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봐야 될 지표들이 나와 있죠. 얼마 남기냐, 앞으로의 성장성은 어떠냐, 그리고 위험 요인은 뭐냐. 이 네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우리가 말하는 재무제표죠. 재무제표. 그래서 주식을 한다는 건 사실 재무제표를 도파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도파하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흔치 않죠. 왜냐하면 한 번씩 보려고 다들 시도는 하세요. 근데 이걸 보는데도 공부가 필요하다 보니까 귀찮아서 패스. 그래서 그냥 들리는 얘기 또는 나의 감으로만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좋은 결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한다면 반드시 이 네 가지를 재무제표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영역이고 주식이라는 건.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식 말고 금융소비자가 해야 될 가장 투자의 첫걸음이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간접 투자인 펀드라는 거죠. 펀드의 장점은 이 세 가지를 모아놨다는 겁니다. 이 투자인 사람이 운용을 하고 이 사람이 우량주와 가치주를 선별해서 여러 가지 모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펀드로 내 금융투자 첫 스텝을 시작해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부터 하고 나서 주식으로 넘어가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또는 펀드로 좋은 경험을 했던 분들은 주식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펀드와 ETF에 관한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인 정의예요. 펀드. 많은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돈이 되는 모든 것들을 투자한다. 그래서 저는 금융투자 바구니라고 표현드립니다. 그 바구니 안에 채권만 들어있으면 채권형, 주식만 있으면 주식형, 믹스돼 있으면 혼합형이라 불러요. 그리고
각각의 바구니 안에는 적게는 50개, 많게는 150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를 한다는 그 의미는 그 자체가 이미 분산 투자예요. 주식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죠. 2년 전 주가입니다. 2년 전 주가. 2년 전에 이 주식을 한 주씩만 사려고 했으면 나는 반드시 이 돈이 있어야 됐죠. 100원이라도 부족하면 셋 중에 하나는 사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은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주식을 직접 투자. 반면에 펀드는 이 바구니 안에 삼성도 있고 엔솔도 있고 네이버도 있어서 합계 100%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 펀드를 사는데 필요한 돈은 제한이 없습니다. 10,000원도 되고 10억도 되고 100억도 됩니다. 그리고 바구니 안에서 이 비율을 올리고 내리고 있는 걸 빼고 없는 걸 넣고 하는 일이 직업인 그 사람이 바로 펀드 매니저죠. 펀드 매니저가 나 대신에 모든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펀드로 나는 돈만 넣는 사람, 모든 의사결정은 펀드 매니저가 하는 거. 이렇게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ETF요 보겠습니다. ETF가 펀드예요, 펀드. 다만 ETF는 주식처럼 거래가 되는 거죠. 사고팔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수익률이 바로바로 계속 왔다 갔다 그래요. 자, 펀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구니죠. 바구니 안에 담겨진 이 주식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의 크기입니다. 시가총액대로 흘러가죠. 기본적으로 ETF에서는 펀드 매니저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펀드 안에서는 ETF의 재량으로 삼성을 내리고 네이버 비율을 올릴 수 있지만 ETF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시가총액대로 이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ETF를 한다는 건 시장의 1등 기업과 수익률을 같이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장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펀드의 장점이라고 표현하는 건 펀드 매니저가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노력한다 라고 보는 거고요. 이거 말고 또 하나의 큰 장점은 자동이체가 됩니다. 자동이체. 펀드를 적금처럼 할 수 있다는 거죠.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그 펀드에 산다고 걸어 놓으면 급여날에 바로 펀드로 매수가 되는 거죠. 단점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건 수수료. 이 사람은 이제 월급 줘야 되잖아요. 1% 정도 보는 거죠. ETF는 딱 반대입니다. 수수료 있긴 한데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낮아서 사실상 없다고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단점은 자동이체가 안 돼요. 그냥 내 손으로 매수 매도를 다 눌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인지라 그걸 보고 있으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사는 게 맞을까? 좀 기다렸다 내일 살까? 좀 더 떨어지면 살까? 이렇게만 내가 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시간에 맡기지 못하고 좋은 수익률을 걷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장단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펀드든 ETF든 하신다면 반드시 적립식으로 투자하셔야 돼요. 적립식. 적립식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좋은 장기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투자는 항상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잖아요. 이 구간을 놓고 보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과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1,000원을 가지고 사과 농장에 갔더니 농장 주인이 사과나를 1,000원에 팔겠대요. 1,000원에 샀죠. 다음날도 1,000원을 들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500원에 주겠대요. 다음날은 250, 500, 750. 제가 농장에서 산 사과의 가격이 지금 보시면 정확히 이 그래프와 일치하죠. 이쯤 돼서 지금까지 산 사과를 그냥 750원에 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5,000원을 투자했고 사과는 10개를 갖고 있죠. 750원에 파니까 제 매출은 7,500원이죠. 순이익은 2,500원이죠. 그럼 저의 수익률은 얼마죠? 5,000원 투자해서 2,500원 벌었으면 저의 수익률은 50%인 거죠.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됐잖아요. 그 50%의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250원짜리 사과에서만 사실상 2,000원을 벌어온 거죠. 여기죠, 여기. 여기서 사는 사과. 저점이죠. 소위 말하는 저점. 근데 우리가 이 저점을 알 수 있습니까? 절대 알 수 없죠. 맞추고 싶어서 우리가 기대하고 노력하는 거지만 맞출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매달 꼬박꼬박 똑같은 금액씩 사가는 겁니다. 물타기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측이 투영된 물타기가 아니라 기계적인 매달 꾸준한 물타기죠. 그걸 이제 적립식 투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시장이 보여주는 좋은 수익률을 내 계좌에 그려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사실상 좋은 수익률을 그려내지 못합니다. 이건 데이터적으로 다 나와 있는 얘기라. 그 두 번째, 세금이죠. 세금.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실제
수익률은 결국 세금과 연관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게 펀드랑 ETF니까 펀드 ETF에 관련된 세금을 보시면 기본적인 매매 차익이 15.4%입니다. 15.4%. 15.4%의 세금 내야 된다는 거예요. S&P 500이나 이런 것들. 근데 해외 직접 주식인 뭐 SPY나 QQ를 하게 되시면 22%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국내 상장 중심이니까 국내 상장 중심인 타이거 S&P 500 뭐 이런 애들 보면은 매매 차익이 10.4%입니다. 세금이 생각보다 세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많이 벌게 되면 2천 이상 벌게 되면 세금이 훨씬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할 투자라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 대표적인 방법이 많이 떠오르고 있는 ISA 계좌라는 거죠. 많이들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투자할 거면 ISA 계좌를 좀 활용하셔야 됩니다. ISA 계좌는요, 연간 원금 2,000을 넣을 수 있고 총 5년 동안 총 1억이 들어갈 수 있는 주머니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3년은 반드시 지켜내야 돼요. 이 3년 안에 원금은 뺄 수 있습니다. 완전히 묶이는 계좌도 아닙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하셔도 되고, ISA 계좌의 대표적인 절세 요건이 바로 이거죠. 일단 국내 주식은 ISA 계좌에서 하게 되시면 얼마를 벌든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여전히 지금도 국내 주식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국내 주식에도 세금이 매겨지도록 법안이 올라가 있죠. 아직 최종 통과는 안 되지만. 그래서 근데 ISA 계좌에서 국내 주식을 하게 되면 여기서 얼마를 벌든 전면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봤던 펀드나 ETF 이런 애들은 ISA 계좌에서 하게 되시면 수익에 대한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200을 넘어서는 수익도 15.4가 아니라 9.9%입니다. 9.9%. 여기서만 벌써 6%의 세이브를 버는 거예요. 어차피 투자를 하실 거라면 ISA 계좌도 좀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투자에 대한 얘기도 가져봤고,